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이제 뭐 벌써 10월 22일이죠, 오늘이. 이제 11월 들어가면 뭐 가을의 정치 느낄 새도 없이 또 겨울이 올 것 같고, 늘 해마다 날씨가 추워진 겨울이 오면 부동산 경기도 추워져서 같이 몸과 마음이 추워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제목이 끝내줍니다. 부동산의 역습.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스타워즈 보면 제다이의 역습 이런 것처럼 역습이란 말은 반격을 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어떤 이유로 반격을 조금 시기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그 역습을 시작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네. 자, 역습은 국어 단어 맞잖아요. 이렇게 반격하는 거. 근데 시기가 좀 빨라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시간이 지나면은 부동산의 역습이 올 거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런 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급에 대한 현재의 공급, 미래의 공급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그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 때문에 뭐 시장을 왜곡한다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근데 뭐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네. 그 그리스 신화 생각이 나요.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네. 그 그리스 아테네 강변에서 여인숙을 하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괴물이 예, 예.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유인해서 그 여인숙으로 그 넣어서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묶어놓고 침대보다 키가 크면은 머리를 자르고 발을 자르고 침대보다 작으면은 그 늘어뜨리고 네.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크루스테스도 죽게 되거든요. 네. 저는 지금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저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이렇게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것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요즘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청약 규제를 하니까 예. 신혼부부 특공, 뭐 또 신혼 희망타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예. 이번 9.13 대책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결혼한 이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겠다. 예.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예.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집을 팔고 그렇죠. 무주택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요. 또 대출 규제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DSR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재건축 사업을 또는 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많은 사업장들이 그 조합원들이 이제 이주를 하려면은 이주비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이 이주비에까지도 대출 규제가 이번에 다 같이 적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이번에 또 새로운 규정이 생긴 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 보유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전체 이주자 중에서 그런 분들의 비율이 적어도 한 20, 30% 정도는 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20, 30%면은 거의 사업이 불가능한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사업도 올스톱하게 돼요. 예. 또 이제 청약에 있어서도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제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올 가을에 분양하기로 했던
그 주요 단지들, 다 수도권의 주요 연기됐죠.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 내년으로 지금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런 이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들은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집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니 정부에서 이제 싼 거를 내줄 텐데 그걸 받으면은 뭐 3억, 4억, 5억 차익이 생길 텐데 집을 사는 건 바보가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의식들이 깔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장의 역습으로 머지않아서 다가오게 될 거고, 그건 어떤 형태의 역습으로 다가오게 될 건지 이걸 좀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온다거나 보통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 이게 다가 아니다. 네. 이런 의식을 늘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자주 하셨었죠. 그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의 공공임대나 뭐 청년 신혼주택 뭐 혜택 이런 것들 준다고 기다렸는데 나는 될 거라 생각을 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급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니즈가 이 공급 판단은 니즈 자체가 지금 뭐 상기 신도시 찔끔 흘려놓고 지금 또 답보 상태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뭐 2기 신도시에 포함된 일부 지역이나 또는 지방시장은 지금 속된 말로 곡소리 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뭐 도대체가 아까 얘기하셨던 뭐 프로쿠스 테스트의 뭐 그런 것 침대요. 네, 침대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정책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다면 현 정부에서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니들 거주할 거는 그 형태는 소유가 됐든 임대가 됐든 공급해 줄 테니까 기다려. 안 되면 할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사인밖에는 판단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인을 듣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게 정부 시그널이니까 믿어야죠. 믿었다가 또 바뀌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혼부부 그거 같은 경우에도 입주 당시만 무주택자여서 갖고 있던 거를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떨어진 데서 팔았는데 이제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부는 약자의 편을 서야 된다. 또 경제는 이런 서민 약자들을 위해서 정의로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고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 또 서민들도 모두 집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딱 정해놓고 옳은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이죠. 네,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게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예를 들었지만은 현대 사회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거는 만약에 침대 사이즈가 180cm다.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그걸 미리 정보로서 취하고서 본인 키를 180cm에 맞춰서 침대에 눕게 돼요. 다 적응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침대 사이즈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엔 180cm였는데 180cm는 너무 길다. 이런 게 여론이면 어느 순간 175cm로 그렇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딘가 5cm가 잘려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예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 사람이 어디를 5cm를 자르면 그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은 이 사회에 뭐 이게 돌아가는 원리라든가 뭐 이치라든가 이런 거를 본인 손으로 이렇게 뭐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만들어 보지 못한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해본 분들도 많잖아요. 뭐 임대사업자 서초동에 뭐 열매 채 갖고 있는데 그 임대사업 등록했는데 뭐 문제 생기냐는 분도 있고. 아니 그 정책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이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돈이 필요한 사람, 뭐 대출을 예를 들면은 대출을 빌려야 될 사람 또 돈을 어디다 맡겨야 될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금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장 금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일방적으로 대출을 어떻게 하라라고 딱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대출 규제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면 은행권도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행권들도 자꾸 이제 뭐 가장 안전한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주지 마라. 예. 특히 집값이 뛰어서 더 담보가치로 와서는 안전한 대출인데 이런 건 더 해주지 말라고 하니까 은행도 생존 전략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기업에다 손 벌릴 수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신용대출 이런 P2P 이런 쪽으로 이제 중금리란 이름으로 이제 요즘 뭐 물론 그 분야로도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가죠, 당연히. 사실 이렇게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대출을 꼭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대출 규제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 대표님도 오랫동안 그 전망이나 하셨잖아요. 90년대 그때부터. 근데 저는 레귤러하게 매주 MC를 2013년도부터 17년도부터 이진호의 기센 부동산이라는 걸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출연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13년도부터 17년 12월까지 할 때까지 이 경제 얘기 부동산 얘기다 할 때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게 해마다 똑같아요. 공급과잉이다. 그 가계부채 위험하다.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두성규 박사님이나 여러분들 저기 곽창석 대표님 포함해서 대출이란 건 빚이죠. 빚은 자산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악성 빚은 가정을 또는 국가를 파괴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종류 빚은 다 빚인데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거는 내 집에 대한 어떤 가장 그 우량한 부채 중에서 우량 부채라고들 표현들 그때 했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정작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걸 옥죄이면서 더 커지는 가계부채, 생활자금 대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이 13년도부터 17년까지 했는데 18년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곽 대표님하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 플러스에서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강하게 좀 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더 강하게 조이겠다고 하는데 더 강하게 조이면 시장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로 은행을 통해서 쌍금리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비공식적인 시장, 2금융, 3금융권으로 일종의 사채죠, 뭐. 예, 사채 시장으로까지 몰리게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가게가 바탄나는 그럼요.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특히 지금 이제 주택 시장 쪽으로는 무주택자의 거의 대다수 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싼 집을 소위 배급해 줄 것이다. 나눠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뭐 정부에서 집을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땅을 뭐 사거나 수용해서 지어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정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그거를 만들어서 배급해 줄 수 있을 건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의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뭐 3기 신도시라고 아직 발표도 안 했지만은 굉장히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택지를 조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짓는 건설하는 시간도 기본 필요하고요. 10년이죠. 뭐 기본 7년에서 10년이죠. 또 그런 게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되지만은 주택 경기가 나쁘면 공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이런 것까지 따져보면은 그 지금 기대들이 제가 볼 때는 정부에 거는 기대는 아마 실현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다만 아주 극소수의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비율로 제 경험치로 보면은 아마 10명 중에 9명 정도는 혜택을 못 보실 겁니다. 물론 이제 진행되는 거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있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정말 소규모로 역세권 시프트나 이런 것들은 우량한 입지에 정말 혜택을 많이 줘서 하는 거는 공급이 될 수 있겠죠. 적시에. 근데 이제 그 수량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뭐 역세권 시프트도 이제 시행을 한 지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다지 실적이 없어요. 가로주택도 마찬가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예. 많이 할 것 같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사업성이 중요하거든요. 아직도 인허가하고 관련해서 7층 보면은 규제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풀기가 또 힘든 규제예요. 근데 부산에서 푼대요. 조례로. 글쎄 이제 그거는 풀면은 또 난개발의 문제가 그렇죠. 생기기도 당연히. 하고. 기반 시설. 그러니까 예. 뭐 이 모든 거를 침대에 눕혀놓고 재단하듯이 경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냥 넓은 벌판을 정해놓고 거기서 자유롭게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뛰어놀 수 있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면 모든 게 균형이 잡혀가는 건데 안타깝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SH나 LH나에서 또는 허그라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규제를 하고 공급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LH나 SH에서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나 돈이 많아서 그런 거 공급하고 공공임대 공급해서 수지가 나올 것 같습니까? 한켠에서는 국민연금 갖고 국민연금 한쪽에서는 수익 안 난다 그 난리를 피면서 공공임대주택 져 갖고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질 것 같습니까? 모르죠. 정부에서 또 세금으로 국고로 보조해 준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 세금 다 누가 내는 겁니까? SH나 국민연금 다 누가 내는 거냐고요. 저희가 벌어서 저희가 내는 돈 갖고 이렇게 선심성, 말 그대로 선심성이란 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아져 죄송한데요. 전부 세금입니다. 전부 세금. 전부 세금으로 저희 다 내야 된다고요. 왜 시장에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과도한 투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지금 나온 정책 일부를 갖고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걸 왜 정부에서 다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제 짧은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100% 동의하고요. 그 지금 이제 계속 쪼여올 겁니다. 네. 아마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커질 거고 지금 임대사업자들도 뭐 혜택도 샅샅이 없어지- 예. 뒤져서 다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발본 세권해서 세금을 거둘 거예요. 그런데 세금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이번 9.13 종부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예. 대책에서 종부세 한 1조 5천억 더 거칠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지금 주택 양도세 수가 거의 연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조 정도 더 걷자고 15조 가량 아마 세수도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장의 역습이라고 부동산의 역습이라고 주제를 달았지만은 이 역습은 결국 어떤 형태로 다가오게 되냐면은 아마 엄청난 전세난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빈곤으로 더 다가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좀 바로 체감하기가 어렵지만은 주택 시장의 밸런스가 깨지고 나면은 전세값이 급등하는 그렇죠. 폭등하는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미 누적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걸 거의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2018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과거 한 3년 전에 예측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2018년, 19년에 역전세 난 과잉 공급 입주 때문에. 대란이 예, 일어난다고 그랬죠. 얘기했잖아요. 예, 다 그랬죠. 근데 지금 입주 대란까지 안 일어났잖아요. 그냥 서울은 전세값 강보 그때 앞세. 얘기하셨죠. 조금 예. 충격은 있을지언정 뭐 이런 얘기 분명히 저희 프로에서도 하셨었어요. 그때 기센에서 하셨나? 하여튼 여기서 그리고 하셨나? 예. 이제 그때 예고했던 입주 대란, 역전세 난은
아마 올 연말에 시작되는 헬리오시티를 네, 입주. 분수령으로 해서 거의 끝날 겁니다. 피크 시점 지나갔어요. 지금 역전세난에.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한 2020년부터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전세 대란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별로 안 다루고 있지만 모르니까요. 예측을 못하니까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거의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한 3년 가까이 누적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면은 무주택자들은 이게 청약을 기다리고 뭐 신도시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희망타운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시고 그 돈을 다 또 빌려야 되겠네요. 전세값 상승되면. 그죠? 집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런 문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내 라이프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번 제가 특강을 마련했으니까요. 특강에 오셔서 그리고 이번에 상의를 뒤에 한번 보니까 해보십시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특강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특강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공짜 점심 없다는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이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 자유경제주의에 사시지 마시고 그 사회주의나 이런 데 가서 사셔야죠. 이 시장경제주의, 자유경제주의에 사시면서 공짜 점심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이 둘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얘기했던 게 주로 이제까지 맞아왔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전문가 예측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학원관 곽창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